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촉의 박지원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 전반에서 AI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은 AI 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하며 AI 활용과 미래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어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경세재민촉 오늘은 AI 교육 프로그램을 전 세계 40여 개국에 AI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국내에서는 AI 교실을 오픈해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는 JM 로보틱스 김동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로봇 기술 우리나라가 저는 전 세계 1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뺏어간다고, 그죠? 우리의 일자리가 조금 더 디지털화되고 쉽게 바뀌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계시고 있는 JM 로보틱스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JM 로보틱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로봇이라는 디바이스에 접목시켜서 사회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로봇들의 서비스 디자인을 기획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주택 구조가 6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많은 통신한 인프라들이 아주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경쟁력이고 그것이 저희들의 그라운드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열린 2024 글로컬 교육박람회에 참가를 하셨는데요. 또 거기서 화제가 됐습니다. 새로운 로봇 교육 체험이 여러 인기몰이를 했더라고요. 어떤 교육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건가요? 사실 지금 챗GPT라는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들은 아직까지 주입식 교육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 우리 인공지능의 올바른 교육 방침은 로봇을 가지고 아니면 인공지능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잘 놀고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목을 받았던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크루저라는 우리 로봇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리셉션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리셉션이라고 생각하면 인공지능 회사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저희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했는데요. 직접 학생들이 사인펜을 가지고 로봇에다가 사인을 하는 그런 방명록을 적는 게 저희들의 리셉션의 한 분야였습니다. 비싸서 또는 무서워서 때로는 로봇이 너무 고장나면 어떡하냐는 두려움 때문에 로봇들에게 접근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로봇들에 대한 활용의 어떤 예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한층 더 다가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공지능 교육을 글로컬이라는 테마 안에서 시도하신 거는 또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발상이 나오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원래 외산 로봇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의 컨텐츠와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넣어서 국내에 보급해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업 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글로컬이라는 어떤 것들이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바람직한 어떤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라든지 일반 경제 분야는 많은 부분 글로벌과 경쟁하는 그런 어떤 성장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향들이 해외에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육 분야는 조금 더 보수적인 어떤 관점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글로벌과의 경쟁에서 항상 좀 뒤처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전남 미래 교육 박람회를 통해서 글로벌과 로컬이 하나의 교육을 공유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이번에 베트남과 좋은 어떤 성사도 계약도 하나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디바이스와 교육 교재를 좀 만들었었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들 또 교육들이 한국에서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양산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컬이라는 테마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일찍부터 인공지능에 많은 관심이 있으셨고 인공지능 교육용 로봇을 개발부터 교육을 쭉 진행을 해오셨는데 내용의 커리큘럼이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저희가 소개했던 유갓이라는 로봇이 대표적인 하나의 저희 사례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로봇은 사람들이 점유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점유의 시간이 끝나야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서비스를 하거나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인공지능 교육에서 저는 가장 큰 허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유갓이라는 로봇은 모듈 형태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객체들을 하나의 컴퓨팅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시켜서 각각의 요소에서 자기의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봇들을 저희가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자기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에 좀 제공을 해줬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좋은 어떤 사업 모델들 또는 교육 모델들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라는 하나의 좋은 어떤 결과물로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키오스크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노약자들인데요. 네. 노약자들에게는 또 이용하지 못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데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은 로봇데이라는 찾아가는 인공지능 서비스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로봇에 사용되는 교구들, 특히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교구들이 가격들이 만만찮거든요. 그래서 사서 불과 3개월, 4개월 정도 되면 교육의 가치들을 상실하는 로봇들이 시중에는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거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들, 새로운 신기술들을 그때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해줌으로 인해서 교육적인 효과도 높일 뿐만 아니라 또 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는 중요한 어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찾아가는 교육 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에도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로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늦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정말 늦은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 안에 교육 내용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질문인 것 네. 같은데요. 디지털 교과서라는 어떤 부분 영역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디지털이라는 서비스 안에 플랫폼 안에 담아놓고 학교의 학생들이 각각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하고 또 학습을 한 것에 대한 피드백의 정보가 빠르게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은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에 익숙한 친구들에게는 어떤 교육의 형평성에 있어서 좋은 어떤 효과가 되겠으나 뭐 도서상관이라든지 취약계층, 특히 디지털에 좀 취약한 학생들에게는 그 디지털을 배워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조금은 허들로 좀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에 되게 익숙한 학생들에 속합니다. 하지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일반 태블릿에 들어가 있는 UI, UX의 디자인과 지금 우리가 하는 디지털 학습 교과서의 UI, UX가 조금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는 우려들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을 지금 뭐 사회 각계각층에서 아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상이하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다르다라는 걸까요? 일단 재미에 대한 요소가 있고요. 특히 지금 학생들의 SNS의 어떤 활동들을 대체로 보면 클릭의 빈도수가 한 3번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습은 카테고리별로 본다 그러면 클릭의 수가 3번 이상을 넘어가야 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의 연구 개발의 목적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산업이나 경제 쪽으로도 로봇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외 분야에도 AI가 어떻게 활용이 앞으로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국내에 60%의 가정에서는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비서 로봇도 등장할 것이고요. 그렇죠. 또 케어 로봇도 등장할 것이고 또 다양한 어떤 딜리버리의 형태의 로봇들이 아마 또 등장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로봇과의 관계에서 로봇과 로봇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동차의 대수가 증가하면서 저희들은 그 인프라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V2X, 즉 Vehicle to Everything이라는 어떤 체계 속에서 자동차들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로봇이 4대, 5대가 이제 존재하는 시기가 머지않아 도래할 텐데요. 그때에도 똑같이 로봇들도 자동차와 마찬가지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고 다른 어떤 정보의 어떤 누락이라든지 정보의 손실들이 발생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로봇들도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로봇 투 에브리싱, R2X에 대한 플랫폼들을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되어지고 있는 좋은 선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사업 외에도 다양한 AI 사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회사에서도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로봇을 개발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의 로봇의 사업 방향은 취약계층에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노인 돌봄 서비스에 활용되는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약간 사고의 전환을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노인 돌봄에 다양한 어떤 로봇들이 존재하지만 저희들은 이번에 청소기에다가 노인을 돌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기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가정에서 활용 빈도가 상당히 높은 로봇에 해당해서 로봇의 수요를 좀 올리는 하나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밀리미터파라든지 또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메라 기술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고도화를 시켜서 뭐 챗봇을 이용한 뭐 음성 대화 기능 또 혹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생체 정보들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개발해서 현재 마포구청과 저희가 같이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에는 전국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봇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식당에서도 로봇이 서빙을 하는 풍경은 굉장히 흔한 일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AI 로봇이 노인을 돌보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각종 기사들도 보면은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읽는다라는 기사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로봇이 많이 발달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러다가 정말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를 하게 될까요, 로봇이? 저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로봇을 활용하는 분야는 명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들어가서 하기에 위험한 어떤 일들 또 반복적인 어떤 노동에서 로봇들이 활용되는 사례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그 로봇들을 제어하고 그 로봇들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또 개발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새로운 어떤 일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로봇은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어떤 영역에 있는 제품들이 아니라 우리와 공존해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코오봇의 역할들을 우리 로봇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AI 로봇 기술을 개발하시면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또 소통입니다. 소비자와 소통하고 전달하는 친화적인 로봇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계시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혹시 AI 스피커에 대한 경험을 갖고 계신가요? 잘 활용하고 있고요. 네네. 오늘도 사용하고 왔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한때 AI 스피커가 이 사회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AI 스피커가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인공지능의 여러 데이터들을 우리가 음성을 통해서 인식시키고 바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에 도래하면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정보의 신뢰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로봇을 사용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은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여러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감정이라든지 감성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인 이런 감정과 감성을 표현하고 제스처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전달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이 더 프렌들리하게 생각하고 정보 데이터가 손실이 안 되고 제대로 전달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즉 사람을 닮은 로봇들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구축이 일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기반들이 마련이 돼야 될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주택 구조도 그렇고 일반 어떤 건축물의 구조가 되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15년 정도 로봇이 앞서 있다라고 보통 뭐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좀 실패라는 과정을 일본은 겪었죠. 그 이유가 저는 이런 비정형화되어 있는 주택 구조와 건축물에서 오는 한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가 우월적으로 경쟁한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인프라와 또 통신의 어떤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이 로봇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아마 각 세계 나라가 만들어가고 있는 로봇들의 테스트베드로서의 무한한 경쟁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대표님의 회사에서는 과연 어떤 서비스와 어떤 로봇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로봇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 로봇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전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로봇 분야는 되게 감성적이고 좀 친화적인 요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식당에 가면 로봇들 많이 배송하는 거 보셨을 많이 거예요. 보이죠. 네네. 근데 저희들은 그러한 로봇들이 저희 회사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식당에서 쓰는 딜리버리용이 아닌 수족관을 올렸습니다. 수족관이요? 네네. 그렇게 해서 또 에코 프렌들리한 어떤 로봇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로봇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네. 또 그 서비스의 어떤 효과들이 또 새로운 어떤 2차 마케팅 또 2차 어떤 상업성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까지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대체 어느 정도고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서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은? 로봇의 시장은 지난 한 3년 동안은 상승세가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약간 침체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침체되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 침체되어져 있는 이 시장들이 하나의 고도화되는 단계가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로봇의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로봇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가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 우리나라가 저는 전 세계 1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의 경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규제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 로봇들을 사용해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너무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 사회 경제가 수용하기에는 많은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희들은 전 세계 1위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은 굉장히 뛰어난데 경험이 다만 부족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는 개척해 나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척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로봇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들은 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들이 미국이라든지 중국으로 자기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직하는 경우도 저는 좀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봇들은 아까 경험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이 많은 실패와 또 여러 어떤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져야만
아주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나서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지가 저는 필요한데요. 그 의지에 있어서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 만들어진 것, 완성된 것에는 다들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준비하는 것,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제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만들어지면 보고 싶다라는 의사표시만 하지 네. 직접적으로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정말 개발하는 로봇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이건 정말 인기 있다 하는 로봇은 어떤 걸까요?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수족관 로봇이 아주 상당히 반응이 좀 뜨겁고요. 노인 돌봄의 어떤 영역들을 새로운 디바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친화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청소 로봇에 적용한 사례들도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쪽에서는 저희가 알파민이라는 로봇이 있는데요. 되게 프렌들리한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에 가면 저희 로봇을 쉽게 볼 수 있고요. 그 로봇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도 발견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유치원 가기 싫은 아이들도 있는데 덕분에 또 유치원을 갈 맞습니다. 것 같네요. 네네. 로봇과 인간의 시대 과연 어떻게 구현이 될지 궁금한데요.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있는 대중들은 이 AI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AI 시대라는 부분들을 조금 두려움에서 저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저희 세대들은 컴퓨터가 들어오는 것을 되게 방어를 했었죠. 일자리 뺏어간다고, 그죠? 근데 그 컴퓨터가 아니면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저는 로봇도 똑같은 관점에서 좀 해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조금 더 디지털화되고 조금 더 쉽게 바뀌고 조금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부족한 역량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친구와 같은 그런 어떤 것으로 좀 해석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로봇과 관련해서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로봇과 같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 현상은 필연적인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 로봇들을 만날 준비를 저희들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로봇에 대한 관심, 우리가 뭐 외형적인 어떤 관심, 또 안에 깊이 들어있는 내면의 관심,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로봇도 똑같은 생명의 어떤 역할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넓은 아량들이 저는 이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 변화는 우리의 예측과 상상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은 영화 속 상상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분야에서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로봇이 인간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JN 로보틱스의 김동진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